안녕하세요. 새벽에 트럼프가 SNS에 알트코인 세 종류랑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해서 전략자산 그거를 지지했다는 식으로 SNS에 올려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좀 보다가 들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댓글의 주된 반응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 트럼프의 장난질에 이렇게 놀아나는 게 맞는 거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무슨 전략적 자산이 된다는 거냐? 비트코인이 저렇게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대체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고, 첫 번째로는 일단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믿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 트럼프를 믿는 건 차라리 나은데 우리나라 주류 리더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리더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정치, 경제, 언론에 종사하는 리더들을 믿으면 안 돼요. 믿었다가 부동산으로 벼락거지된 젊은 세대 친구들이 많잖아요. 집값은 못 잡아요. 못 잡게 되어 있는데 잡는다고 계속 어르고 달랬고, 결과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집값을 향해 집값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수그러들긴 할 건데, 어쨌든 우리의 리더를 쉽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트럼프를 장사꾼인데 저 장사꾼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장사꾼 말을 믿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장사꾼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상업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상업이란 기본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행위잖아요. 주고받는 행위인데 나한테 부족한 거랑 저 사람한테 부족한 거랑 뭔가를 교환하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행위잖아요. 옛날에 무역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활 같은 거 수출하고 몽골이나 어디서 다른 걸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장사의 본질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농업 국가의 기반에서 산업화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위를 낮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서 원인돼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기를 많이 치죠. 사기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사꾼이라는 게 꼭 협작꾼이라고 하나요? 사기꾼이라고 하나요?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로 많이 좀 퇴색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쓰신 분의 그 요지는 이런 거겠죠. 쟤는 사기꾼인데 사기꾼 말을 믿고 비트코인 살 거야? 너네 그러면 위험할 텐데,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상적인 의미의 장사꾼이라고 하면 뭐가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대통령, 그 나라의 리더라고 하면 그 나라의 리더가 저게 저 나라에 득이 된다고 하는 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리더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크립토라는 것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거를 가상화폐, 가상이라고 하기로 정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것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이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찾아보다가 조금 이런 언론이 있다고 하고 한번 봤는데, 서울경제에서는 암호화폐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암호화폐라고 써야죠. 왜냐면 영어가 크립토 리저브, 그러니까 크립토 암호화폐 준비금 이렇게 됐으면, 크립토가 암호화폐면 영어 사전을 보면 암호화폐 여기 뒤에는 가상화폐라고 썼지만 여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어원은 약간 숨겨진, 감춰진 비밀의, 그리고 다 보면 암호와 관련된 그런 뉘앙스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크립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원까지 찾아봤어요. 어원까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어 크립톤에서 이게 유래된 어원이고, 그 크립톤이라는 게 감춰진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랑 가상, 실물이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의미라면 가상이라 맥이 통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유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명칭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이거를 누르고 싶었던 거죠. 명칭을 이렇게 용어를 정했을 때부터. 그래서 또 보면 그 크립트라는 자체가 그런 그 암호와 관련된 어원이기 때문에, 인크립트 치면은 이게 앞에 뭔가 동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게 한다는 그런 그 접두어잖아요. 그러면 인크립트 하면은 암호화하다라고 아예 영어 사전에 이렇게 있고, 디크립트 하면은 해독하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크립토를 가상이라고 언론에 이렇게 쓰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리더들이. 그러면 국민들의 인식이 당연히 계속 부정적으로 되겠죠. 저 실체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욕을 먹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흐름을 못 잡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세계의 흐름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방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욕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작년에 엄청 욕 먹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작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과세해야 된다고 과세해야 된다고 해서 뒤지게 욕을 먹고 결국에는 유예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서 또 한번 욕을 먹어야 돼요. 왜? 일단 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는 해놓고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은 내래. 보호는 안 해주고 일단 네가 부자 되는 건 내가 보기 싫으니까 돈은 삥을 뜯고 싶어. 이런 느낌이니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엄청 반대하고 국민청원 놓고 그렇게 해서 유예가 된 거잖아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만 욕할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되든 누가 이 위치에 있으면 여야당을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 맞게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을 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도 뭐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뭐 개인 지갑 보유자를 신고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안을 이제 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벌써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저희가 실물 지갑, 예를 들어서 뭐 MCM 지갑이나 뭐 구찌 지갑이나 이런 지갑 있잖아요. 가죽 지갑에다가 현금을 5만 원짜리를 막 넣어가지고 집에다 놨어. 근데 이제 그 지갑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갑을 현금률 얼마 갖고 있는지. 근데 이게 은행 계좌에 있으면 잡히지만 현금을 내가 집에 갖고 있으면 안 잡히니까 신고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정을 안 해놓고 뭔가 법적인 보호나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은데 일단 삥은 뜯고 싶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죠. 먼저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뭐 거래소에서 어떤 고객들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고객들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세금을 걷겠다고 해야지. 이거는 앞에 거는 뭐 해킹을 당하든 뭐 해외 거래소에서 어떻게 뭐 돈을 잃든 뭐 그런 보호 장치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일단 너 돈 좀 번 것 같은데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는 작년에 됐는데, 작년 1월에 됐고 벌써 1년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해주냐. 그 근거로 내세운 거가 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4조 10항에서 해당하는 여기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뭐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밖에 여기에도 안 들어가나 봐요. 여기도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평가가 가능한 것.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비트코인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걸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안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열어주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국세청에다가 누가 문의를 했나 봐요.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거
그거 신고해야 되냐고, 해외 계좌 신고해야 되냐고. 근데 국세청 답변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왜냐면 여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르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은 24년 1월인데 이때만 해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잖아요. 여기 봤는데 시행령이 언제 개정을 했는지 지금 25년 2월 28일부로 일부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개정이 25년 2월 28일부로 된 거죠. 이게 이 앞에는 제가 언제 대통령령이 어떤령이었는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앞에는 그전에는 금융회사만 있었겠죠. 왜냐하면 금융상품만 취급을 넣어놨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 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여기 52조 제1호. 여기서 이제 해외 금융회사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추후에 신고를 하게끔 하겠다는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해외 금융 계좌에도 가상자산을 넣을 테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니, 이거를 일단 세금을 떼든 안 떼든 일단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되면 세금 내겠죠. 하여튼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떼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서 투자는 할 수 없는데 세금은 떼래.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법 행위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올해는 이제 새로 비트코인을 사는 분들은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기회를 잃어도 본인 탓이고 기회를 잡아도 본인 덕이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결과니까 본인께 이제 각자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올해는 사는 게 좋진 않지만 26년 말이나 27년도 초에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다시. 근데도 계속 이런 우리 리더들의 어떤 이런 말을 믿고 이게 쓸데없는 쓰레기다, 뭐 이거 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다, 이런 말을 믿고 안 산다고 하면 그거 역시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벌써 저희들이 한번 속아봤어요. 왜냐면 집값 잡겠다, 집값이 이렇게 난리법석인 거는 저 나쁜 투기꾼들 때문이지 쟤네들만 없으면 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백날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소리치고 뭐 그거를 하겠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해봤지만 돈을 그렇게 찍어놨는데 자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고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냥 계속 거짓말만 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았는데 이번에도 속을 거냐? 그거는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트럼프 말은 믿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 리더는 믿을 수가 없다 였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